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버드에서 열린 국제전략 포럼 도중 한국을 조롱하던 중국 대표단이 발표. 15분 만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유럽의 고위 군사 전략가들은 충격의 말을 잃었고 미국 국방부 관계자조차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들이 본 건 전 세계 해양 패권 지도를 완전히 뒤흔든 단 하나의 국가, 대한민국의 전략이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힘으로 그들을 굴복시킨 걸까요? 시작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알렉산드라 노만입니다. 영국 국방부 해양자원전략위원회에서 15년째 수석 자문관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첫 업무는 세계 해양 상황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수에즈 운하의 통행량, 지브롤터 해협의 안보 상황,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도까지. 이런 전략적 해상로를 분석하고 각국의 방산 및 조선업 흐름을 예측하는 게 제 일이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잘하는 건 한류 문화 아니면 반도체 정도로만 여겼어요. 제 머릿속 세계 지도에서 한국은 그저 동아시아의 작은 반도,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나라에 불과했죠. 해양 전략이나 방위 산업은 당연히 영국, 미국, 프랑스가 주도하는 분야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런던 사무실 벽에는 세계 해양 세력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거기서 한국은 작은 점에 불과했죠. 동료들과 나눈 대화에서도 한국은 산업은 잘하지만 전략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국가로 평가받았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고요. 제 상사인 윌리엄 국장은 종종 말하곤 했습니다. 노만, 세계 해양 질서는 결국 자원을 가진 국가가 주도하는 법이야.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세계 지도를 보며 이 지역은 우리 영향권이라 말할 때마다 뿌듯했어요. 영국의 오랜 해양 전통을 이어받은 자부심이었죠. 매년 작성하는 해양 전략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주변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기술력은 인정하나 해양 전략에서는 주요 변수가 아님이라고 적었던 게 지난 보고서에 한국 관련 유일한 문장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을 기술은 있으나 진정한 해양 국가는 아닌 나라로 규정하며 살아왔습니다. 지난달 유럽연합해양안보 공동포럼이 브뤼셀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죠. 발표 순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그리고 마지막에 한국이었어요. 정직하게 말하자면 한국 발표 시간에는 노트북으로 이메일을 확인할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대표 김준호가 단상에 올랐을 때 회의장은 이미 반쯤 비어 있었어요.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략이 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 뒷줄에서 누군가 피식 웃었고 몇몇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저도 냉소적인 눈빛으로 그 발표를 지켜봤습니다. 또 기술 자랑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김준호가 화면에 띄운 한 장의 지도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대한민국 해양 네트워크 급동 환적 허브에서 유럽 공급망까지 연결된 경로. 처음에는 그저 과장된 표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김준호가 설명을 이어가자 제 호기심이 점점 커졌어요. 부산항은 단순한 항구가 아닙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회랑의 시작점이죠. 김준호의 목소리가 조금씩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선박은 100개국 이상의 항구를 연결하고 세계 물류의 15%를 담당합니다. 그의 말이 맞다면 이건 엄청난 숫자였어요. 영국의 전체 해상 물류량보다 많은 수치였죠. 제 옆자리에 앉은 프랑스 대표가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저 숫자들이 사실일까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지만 속으로는 의심과 호기심이 교차했어요. 발표가 끝날 무렵 회의장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집중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중국 대표단은 슬라이드 중간에 회의실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들은 본국에 긴급 보고를 하기 위해 나간 거였죠.
그 발표 이후 저는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윌리엄 국장에게 한국 방문을 제안했고 일주일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첫 방문지는 부산 신항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항만의 규모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했습니다. 자동화된 크레인들이 컨테이너를 정확히 옮기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기계 발레 같았죠. 안내를 맡은 박 과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항만의 환정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일시간에 처리하는 컨테이너 수도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영국 펠릭스토 항만이 더 효율적일 텐데. 그런데 박 과장이 보여준 숫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부산항의 환정률은 영국 최대 항만보다 23% 높았어요. 처리 속도는 심지어 30% 이상 빨랐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믿기지 않아 물었죠. 박 과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통제실로 안내받은 저는 그곳에서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AI 기반 물류 운영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모든 선박과 컨테이너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개발 자문에 참여했던 유럽 최신 기술보다 한 수 위였어요. 이 시스템은 자체 개발한 건가요? 제 질문에 박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5년 전부터 운영 중입니다. 지금은 3세대 시스템이죠. 5년 전부터? 유럽에서는 아직 실험 단계인데. 제 마음속에 불편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던 한국과 현실의 한국 사이에 큰 간극이 있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다음 날 방문한 조선소는 더 큰 충격이었어요. 거대한 도크에서는 한 번에 여러 척의 대형 선박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안내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우리는 세계 조선 시장의 70%를 차지합니다.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건 과장 아닌가요? 그러자 그는 휴대폰을 꺼내 국제조선협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점유율은 정확히 73.5%였어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죠. 조선소 견학 중 저는 건조 중인 거대한 LNG 운반선 내부로 안내받았습니다. 선박의 규모도 압도적이었지만 더 놀라운 건 기술력이었어요. 이 용접 기술은 세계에서 가장 정밀합니다. 기술 책임자 이 부장의 설명에 반신반의했지만 직접 용접 부위를 살펴본 후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친환경 추진 시스템도 우리 기술로 개발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우위를 점할 수 있었나요? 이 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어요. 자원 없는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남들보다 더 잘해야 했죠.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영국은 오랜 해양 전통과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발전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런 것 없이 오직 전략과 기술력으로 세계적 위치를 차지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다음 날 방문한 해군 작전 사령부에서 왔어요. 보안 브리핑을 받은 후 저는 한국이 단독으로 개발한 이지스 시스템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기존 미국 시스템을 넘어선 기술적 완성도에 제 생각의 틀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이건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닙니다. 김 대령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우리는 자주적 방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레이저 요격 기술 청광도 그중 하나죠. 실전 배치된 레이저 무기라니. 영국에서는 아직 시험 단계인데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인정했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요. 한국은 제가 알던 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앞서 있었고 전략적으로도 훨씬 더 중요했어요. 저희 기술의 핵심은 통합입니다. 김 대령의 말이 제 귀에 깊이 박혔어요. 조선 기술, 방위 산업, 해양 전략을 하나로 연결하는 거죠.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부산항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구나.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저는 해양수산부 전략기획실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정 국장은 한국의 해양 전략을 한마디로 정의했어요. 바다는 우리의 생존입니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단지 수출만 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수출의 통로와 흐름을 스스로 설계하고 기술과 전략, 방산을 연결해내는 해양 강국이었죠. 정 국장이 보여준 자료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10대 교역국이면서도 선박 건조량은 세계 1위, 항만 효율성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체계적인 국가 전략의 일부라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국가의 핵심 자산으로 봅니다. 정 국장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미래 산업의 관점에서요. 저는 그제야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바다가 단순한 물류 공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자 미래 산업의 기반, 안보의 기둥이라는 사실을요. 연구실에서 만난 젊은 공학자들의 열정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심해 탐사 로봇부터 해양 에너지 추출 기술까지 바다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국토는 좁지만 바다는 넓습니다. 한 연구원의 말이 제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바다를 통해 세계로 나가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의 운명입니다. 떠나기 전날 밤 부산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야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컨테이너와 선박들, 그 사이로 움직이는 불빛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생명체처럼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해양 강국의 모습이라는 것을요. 영국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처음 몇 문단을 쓰다가 멈췄어요. 기존의 표현들이 이제는 너무 부적절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라는 기존의 표현을 지우고 새로 썼어요. 한국은 전략 자산 보유국. 윌리엄 국장이 초안을 읽고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노만, 이건 완전히 다른 평가인데요? 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해양 국가입니다. 보고서를 수정하면서 저는 한국의 해양 전략이 주는 교훈을 정리했습니다. 자원이 없어도 전략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 기술과 해양 안보를 결합하는 통합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 무엇보다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EU 해양안보위원회 회의에서 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해양 전략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했죠. 동료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 나라, 진짜 그렇게 대단했어? 저는 단호히 대답했어요. 우리가 아직도 기름 이야기만 하고 있는 사이, 그들은 바다 위에 세계를 설계하고 있더군요. 발표 후 여러 국가 대표들이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제가 본 것들을 공유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해양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입견이 제 판단을 흐리게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는지에 대해서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제 시야가 넓어졌고 세계를 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지금도 제 책상엔 한국에서 받은 부산항 야경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그 위엔 정 국장이 써준 손글씨가 있어요. 우리는 자원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그 문장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자원을 가진 것보다 방향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 그것은 제 인생관까지 바꿔놓았어요. 지난주 저는 영국 국방부의 새로운 해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습니다. 자원 중심에서 방향성 중심으로의 전환을 담은 내용이었죠. 회의실에서 한 장관이 물었습니다. 이런 접근법이 어디서 영감을 받은 건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입니다.
놀랍게도 그 제안은 승인되었습니다. 이제 영국도 자원만이 아닌 전략과 방향성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될 거예요. 마치 한국처럼요. 얼마 전 정 국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영국의 새 전략에 대해 알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그의 답장은 짧았지만 의미심장했습니다. 노만 자문관님,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웁니다. 그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제가 한국을 얕봤던 그 시간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도 생겼죠.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LNG선을 만들고 군함을 수출하며 AI 물류 기술을 해양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제 옛 동료가 보내온 뉴스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최초로 완전 자율운항 컨테이너선을 상용화했다고 해요. 전통 강국들이 자원만을 고집할 때 그들은 전략, 기술, 해양의 결합이라는 새 시대의 해답을 먼저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제 매달 한국을 방문합니다. 양국 해양 협력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었거든요. 영국의 해양 안보 경험과 한국의 기술력을 결합하는 작업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과정이죠. 지난 방문에서 만난 한국해양대학교 학생들에게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은 머릿속 지도입니다. 자원이 아닌 방향을 소유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에요. 학생들의 눈빛에서 저는 한국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통해 세계를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세계 지도를 볼 때마다 한국을 먼저 찾아봅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의 중심이 되었는지. 그 답은 간단합니다. 방향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국은 자원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그 놀라운 변화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바다에 있습니다. 단순한 물류의 통로가 아닌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전략적 공간으로서의 바다. 한국은 그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고 미래를 설계하고 있어요.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우월한 영국 전문가로서 무언가를 가르쳐주러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때는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웠죠. 진정한 해양 전략이 무엇인지, 자원 없이도 어떻게 강국이 될 수 있는지를요. 지금 그 바다의 진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한국이 어떻게 세계 해양 질서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